안녕하세요. 부동산 원멘토 부동산 라이브 오늘은 238회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금 마지막 주 마지막 주여서 이번 한 달 동안 임장 갔던 데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갔던 곳들은 강남 쪽에 사당동부터 시작해서 사당동 갔다가 사당동에서 7호 사당동에서 7호 사당동에서 이수역 쪽에서 7호선을 타고 올라오면은 군자역이 나오죠. 군자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 5호선을 환승을 할 수 있는데 그 5호선 주변에 지금 변화 변동들을 이렇게 이제 월 후반부에는 보게 받고 지금 마지막 이번 주에 아차산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지역이 어떻게 이제 좀 바뀌고 있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상황들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주 간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사당동이죠. 사당동 이 사당동에 지금 봐보면 앞전에도 뭐 사당동 일대 재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가진 것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들 지역에 신규로 생긴 이 재개발 구역들 이 구역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봐보시면은 아, 여기 지금 신통 후보 사당 21부터 시작해서 15, 신통 16 그렇게 하면서 남성역 쪽으로 넘어가는 남성역 역세권 신통 후보 지역들 사당 12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 산 중심으로 밑으로 있는 지역으로 언덕배기도 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지가 아닌 곳도 있기도 하고 이런 지역들이 주거 상황이 열악하지 않아서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산을 까치산이라고 하는데 까치산 공원이라고 하는데 요 까치산 공원 인근 지역 주변이 노후도가 상당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긴 한데 어, 지금 이 지역들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나지 않은 곳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 지역 중에서 이제 좀 음, 특이한 이슈 중에 하나는 종교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챙겨 보시면서 어떻게 구역 안에서의 변화 변동이 일어나는지 속도가 늦은지 빠른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이 건너의 위치상의 특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건너는 지금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배 15구역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살짝 올라가면은 DH 방배 5구역이죠. 방배 5구역이 지금 7월 달에 그 사전 점검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최고가 39억 3천을 효과를 이루다 보니까 이 방배 15구역에 대한 관심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건너편인 신통구역 사당 21구역, 15구역 이쪽도 상당히 관심들이 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 지역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만한 것들을 하나 얘기해 보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 재개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것 중에 하나가 상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상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그리고 반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이 많이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시설에 문제가 있죠. 종교시설 대표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장이 19역 같은 경우에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문제가 컸었죠. 사랑제일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교 시설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빌라입니다. 빌라가 어느 정도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재개발 구역이 성패가 또 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빌라 얘기를 하게 되면 빌라가 너무 많아도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노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노후도 문제라는 게 빌라가 많다는 얘기는 쪼개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쪼개기를 많이 한 이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노후도가 깨지죠.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지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 쪼개기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 초기 재개발 지역들, 이걸로 인해서 재개발이 순항이 될 줄 알았는데 밀리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어, 재개발을 선택을 할 때 참고를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쪼개기가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신축이 많이 짓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신축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노후도가 깨지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협력적인 노후도 전체를 흔들지 않으면서 동의할 수 있는 세력으로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축이 들어오긴 했는데 동의율을 높아지긴 했는데 노후도가 깨진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답이 안 되죠. 동의는 하긴 했는데 노후도가 깨져서 아예 기본 요건조차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을 이제 살펴봤더니 단순하게 지금 이 해당 종교시설이랑 상업시설이 지금 반대를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역적인 거를 볼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천주교 사당동 성당이 21구역에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교 석천교회가 들어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구역 안에는 현재 지금 여기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렇게 종교시설 크게, 이게 또 면적이 작진 않죠. 큰 면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15구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성진교회라고 있는데, 성진교회뿐만 아니라 성진교회 교육관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구역 안에도 교회가 큰 게 이제 들어있는 게 이제 재개발 구역 안에서 체킹을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상업시설 관련 부분 같은 경우에는 21구역이 지금 여기 일부 여기 상업지역이 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여기에 이제 먹자골목을 위시한 부분들, 이 부분을 같이 포함을 안 시킨 것이 또 한편으로는 재개발 입장에서는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도 이제 상업시설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킨다거나 이 부분을 또 포함을 시킨다거나 했었을 때 실질적인 재개발에 동의하는 비율보다 상업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건물을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이분들이 반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었을 때는 속도감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이따 뒤에 가서 답심리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용답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 구간이 재척이 되면서 또 많은 또 변동 사항이 생겼습니다. 재척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업시설을 포함을 시킨다면 구역계 지정에 있어서의 변동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마지막 세 번째 신축 빌라가 맞냐? 네. 지금 이쪽 지역에도 신축 빌라들이 꽤 들어와 있고 공사하는 구역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노후도를 다 깨냐 안 깨냐를 떠나서 재개발을 보실 때 이 부분도 함께 잘 살펴볼 일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아실로 봤었을 때는 상가가 얼마나 많은지가 이제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관악 종합상가 이걸로 빼버렸죠. 관악 종합상가를 여기 지금 위치상에 보면 관악 종합상가 이게 관악 종합상가인데 여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켰을 때 실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분쟁이 나거나 이거를 빼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 대부분이 이제 여기 이쪽 지역은 빌라가 엄청 많은데 이쪽 지역들의 이제 빌라를 이제 가보시면은 기축으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는 빌라도 있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온 빌라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벽돌이 있는데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좀 깨끗한 빌라들 빌라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빨간 벽돌 되어 있고 이렇게 신축으로 들어와 있는 빌라들도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가 진짜 빨간 벽돌이 엄청 많은 데인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것들이 노후도를 깨냐 안 깨냐를 떠나서 이런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지금 빨간 벽돌이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노후한 지역이긴 맞긴 한데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런 것들이 양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빌라가 많은 편이고 단독주택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비율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데 이런 것들도 많은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왜냐면 토지 지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오래된 빌라지만은 요거는 이렇게 또 깔끔하게 되어 있는 아마 그때 이제 갔었을 때 이 빌라가 매물이 나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데 대지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새로 이렇게 막 짓고 뭐하고 하면은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지 평수가 이제 그 작은 거에 대한 거는 대지 평수가 작기 때문에 무슨 제척 그 저기 현금 청산이 된다 이런 문제이기보다도 나중에 이제 순항이 잘 된다고 했었을 때 문제는 분담금의 이슈가 커지겠죠. 간평 자체가 그렇게 뭐 대지 지분도 작고 뭐 한계성이 있어요. 뭐 대지 지분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간평이 작으냐?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대지 지분이 크면서 어, 입지적으로 괜찮고 여러 요건이 괜찮으면은 당연히 이제 간평 금액이 크죠. 그러면 분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대지 지분도 현저히 작고 그리고 평가할 만한 요소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당연히 간평이 작으면 분담금이 커지니까 그 해당 물건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당동 임장을 하면서도 이 구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곳이 사당동이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21구역, 15구역 이제 엄청 크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크게 잡혀 있다 보니까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생각보다는 항공모함이 한번 방향 틀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이쪽 지역에 이제 이게 이 정도까지는 난립을 안 했었는데 엄청 많이 이제 난립이 돼 버렸죠. 어마어마한 수의 지금 이 모아주택을 포함해서 여기 좀 보면은 모아 예정 사당 300, 뭐 가로주택 사당 사동 주민센터 조합 설립 인가 신통구역 선정 등등등 대상지 선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사람들의 연번 부여를 했는데 연번 부여한 것들 중에서 생각처럼 동의가 나오지 않는 구역들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연번 부여 당시에 너무 외져 있는 곳들을 선택을 해서
나중에 뭐 종국에는 되긴 하겠지만은 중간에 엑시트를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이쪽으로 역세에 가까운 쪽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 찾아가기도 힘든 곳들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산으로 막혀 있고 이 앞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언덕이 상당하고 이런 것들은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서 재개발 구역을 선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